반갑습니다. 이어서 항공역학 부분의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될 박재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역학 부분으로서 드론의 구성과 기술을 포함해서 항공역학 부분을 관련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공기에 작용하는 4가지 요소를 설명한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번 문제는 항공기에 작용하고 있는 내력과 외력에 대한 내력과 외력 중에서 외력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외력에는 양력과 항력, 그리고 추력과 중력이 있습니다. 양력은 날개에 비행기가 추력을 받아서 비행기가 진행을 할 때 날개에 흐르는 공기에 의해 가지고 공중에 떠오르게 하는 힘을 갖다가 양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추력은 프로펠러나 터보제트 엔진 등에 의해서 힘을 받아가 동력을 받아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력이랍니다. 그리고 이 추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반대 방향으로 바람의 흐름에 의해서 항공기 기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에 의해서 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력은 항공기의 무게를 말하며 항공기가 부양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항공기의 무게로서 지구 중심에 떨어지려고 하는 힘을 갖다가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비행 중 항공기의 날개 둘레에 생기는 공기의 순환은 이 비행기가 이제 추력을 받아서 이제 운항을 하게 되면은 이 날개 주변에 날개 주변으로 공기가 흐르면서 이제 양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순환으로 인해서 양력을 발생한다. 근데 양력을 감소시키거나 저항을 감소시키고 증가시키는 것은 이 날개 주변에 흐르는 공기의 속도에 의해서, 유속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유해 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 항력에는 유해 항력과 유도 항력이 있는데, 이 유해 항력은 여기 보시면은 항공기 기체 표면의 마찰력에 의해서, 공기가 이 항공기를 갖다가 지나면서 생기는 마찰력에 의해서 생기는 유해 항력이라고 하는데, 이 유해 항력은 항공기의 구조라든지 형태, 크기에 따라서 생성되는 이 형상만 항력과, 그리고 항공기 표면의 광택이라든지 마무리, 리벳에 의해서 생성되는 표면 마찰 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항형상 항력과 마찰 항력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간섭 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항력에는 형상력 항력, 표면 마찰 항력, 간섭 항력이 있습니다. 이 유도 항력은 항공기 날개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항공기 날개 끝단에 발생하는 그 와류계 항력을 갖다가 유도 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항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유해 항력은 항공기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즉 뭐냐면 유해 항력 뭐라 그랬죠? 표면의 마찰력이라고 그랬죠. 공기가 그 항공기의 기체를 갖다가 통과하거나 하면 날개 주변을 통과하는 공기가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항력도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 항력은 항공기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이 유도 항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날개 끝단에 생기는 와류형 항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속도가 빠르면은 날개에 흐르는 공기에 의해서 이제 항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게 됩니다. 속도의 제곱에 반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전체 항력이 최소일 때 당연히 비행기가 더 빨리 날아가겠죠. 그리고 바등각이 증가하면 유도 항력이 증가한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바등각이 증가하면 유도 항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중 에어포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 에어포일은 뭐냐? 항공기 날개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을 에어포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공 이제 조종사 문제 시험에서 보면은 에어포일뿐만 아니라 풍판 또는 날개골, 익형, 날개 단면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섞어가면서
혼용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어포일뿐만 아니라 풍판, 날개골, 익형, 날개 단면을 갖다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어포일을 보시면은 이 에어포일에 여기 이 에어포일이죠. 날개 단면이 자는 단면인데 이 윗면과 이 아랫면을 연결한 요 선을 갖다가 캠버선이라고 그러죠. 평균 캠버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앞전과 이 뒷전을 연결한 선을 갖다가 시위선 또는 익현선이라고 합니다. 이 시위선과 익현선, 익현선과 이게 평균 캠버의 최대 거리를 갖다가 뭐냐 하면은 최대 캠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경량 비행기는 에어포일과 상관없이 설계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항공기를 개발할 때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에어포일의 양력과 속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이 문제는 뭐냐면 양력 계수와 관계된 그런 이제 공식과 관계된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양력 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 양력은 속도의 자성에 비례한다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상대풍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상대풍은 뭐냐면은 헬리콥터의 진행 방향, 항공기나 헬리콥터의 진행 방향, 이 진행 방향과 반대로 부는 바람, 그 상대풍을 갖다가 상대풍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멀티콥터의 운행 시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고도, 속도, 거리, 시간 등을 파악해 비행하는 방법은 어느 것인가? 고도와 속도, 거리, 시간을 파악하는 것은 GPS 항법이죠. 답은 3번입니다. 이 지문 항법은 저기 보시면 지문 항법은 그냥 육안으로 보면서 비행하는 방법을 지문 항법이라고 그러고요. 추측 항법은 말 그대로 뭐 가상을 해서 다 추측을 해서 이제 운항하는 것을 추측 항법이라고 그러고요. 무슨 항법은 전파의 정속성이나 직진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음은 양력 발생의 원리와 베르누이 정리를 연계해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앞에서 에어포일에 보시면은 이 에어포일의 앞전과 뒷전을 연결하는 것이 시위설이라고 했죠. 그 앞전, 이 앞전 정체점에 공기가 빠른 속도로 와서 이 공기가 분리가 됩니다. 상하로. 그래서 위쪽으로도 흐르고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요 뒷전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 상부에 흐르는 공기가 이 곡선율 그리고 지부각으로 공기의 이동 거리가 이제 길겠죠. 길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유속이 빨라지고 유속이 빨라지면은 압력, 즉 동압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으로 흐르는 공기, 하부로 이동하는 짧아서 속도와 동압이 이제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정압은 증가하고 윗부분은 감소를 하게 됐죠. 왜냐하면 베르누이 정리에서 양측의 합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위에는 감소하고 아래는 이제 증가하겠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공기의 압력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아니죠.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비행기를 띄우는 양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부각이 뭐냐? 이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지부각은 비행기 동체, 앞에서 보셨듯이 이 세로축, 비행기 동체와 그리고 시위선, 앞전과 뒷전이 만나는 을 연결한 이 시위선과 이루는 각도를 갖다가 이 지부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항공역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풀어봤는데요. 사실은 다른 뭐 항공기상이라든지 뭐 법규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항공역학이 좀 더 어렵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때도 아침과 저녁에 기상에 따라 가지고 치는 약이 병충해를 잡는 방법이 틀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항공역학보다는 기상, 드론을 지금 현재 그 시골에 가면은 논에 벼를 심은 논에는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역학보다는 기상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이 드론을 갖다가 조정하게 되더라도 뭐 물론 산불 감시라든지 다른 영역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농사용으로 농사하는데 방제 작업을 하려고 해도 이 기상에 따라서 아침에 치는 약과 저녁에 치는 약 그리고 아침에 방제해야 될 병충해와 저녁에 방제해야 될 병충해가 틀려지기 때문에 기상을 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